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악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강의에 화두를 끌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는 현재 몇 가지나 있을까요? 국악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타악기 종류를 빼고 선율악기로는 단소, 대금, 피리, 태평소,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중 단소는 제7차 교육과정 때 초등학교 국악교육원으로 갑자기 만들어졌고, 태평소는 그 피리의 주법과 흡산점이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는 거의 이 전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악대학에서는 6종만의 악기만을 배우고 가르치는 셈인데 왜 그럴까요? 안학이라는 분이 쓰신 조선음악연구라는 책에는 조선시대의 악기가 무려 78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왜 겨우 6종만일 국악기라고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교방사라는 조정의 음악을 관장하던 기구가 있었는데 이때 772명의 악생 또는 악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이 점점 일본의 힘에 밀리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이시조선이라는 시족 국가로 비하된 명칭을 사용하고, 이것에 따라서 말씀드린 교방사도 일제강점기에는 이왕직 아학부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점점점 줄어들어서 해방되던 1945년 아학생 양성소라고 하면서 명맥을 이어오던 이 부서의 인원은 겨우 9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자 국악의 부흥은 절대적이었고, 문교부 편수관이나 국립국악원 등 정부의 국악관계 요직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일을 맡아야 할 사람들이 해방 후까지 남아있었던 아학생 양성소 9명이고, 그들 주변에 다시 9명을 어렵사리 불러 모아서 18명이 주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악정책을 도맡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959년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국악과가 설립이 되니 교수도 학생도 모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학생은 음악대학 다른 과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제2지망으로 충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르쳐야 할 교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아학생 양성소 출신 1명과 경성방송국 출신 1명, 이분은 서양음악 비올라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두 분을 어렵사리 모셔서 교수를 모셔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들 중에서 학생을 가르칠 만한 사람들을 대학 강사로 모셨습니다. 바로 이때의 악기가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6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기는 어느덧 국악계의 중심악기가 되었고, 이 악기만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배우고 가르치게 되니 이 악기 이외의 것은 국악기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도 국악과가 생겨서 이 악기만 배우고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때 사라진 악기가 매우 많습니다만은 비파와 생황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중국악기로까지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연주법도 사라지고 악기를 만드는 제조 방법이나 생산하는 공방이 일제강점기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악기들은 조선시대 말까지 당당한 우리 악기였습니다. 그 증거로 130년 전에 고종황제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악기다 해서 미 대륙 400주년 행사에 보낸 비파가 피바드 엑서스 비파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보스턴 박물관에 남아있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도 생황과 비파 그리고 회원의 풍속도에도 종종 이 비파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사라진 악기 비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파의 기원에 대해서 성명이라는 책에는 비파는 원래 오랑캐들이 말에서 연주하던 악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기마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몽골에서 요서까지 거침없이 내달았었던 북방민족들이었죠. 그렇다면 비파는 북방민족을 대신하는 돌궐이나 선비족의 악기가 되겠죠. 그 은빛깔은 천상의 소리로 아주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해서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조 방법이나 주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매우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피바드 엑서스 비파가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를 모델로 우리나라 제작진이 몇 대의 국산 비파를 만들어서 현재 실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파는 표현력이 풍부해서 널리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타나 피아노, 바이올린처럼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하기에 충분한 그런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비파 공백기에 중국의 비파가 파고 들어와서 중국식 음악으로 변질을 시키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문화혁명 때 당시 악기를 모두 개량해서 지금 전통적인 비파를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 비파는 평균율로 제작돼서 서양 음악에 맞습니다. 성명이라는 책에는 현을 밖으로 쳐서낼 때 삐라고 하고 안으로 들여탈 때 빠라고 했다고 해서 비파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파는 줄 울림 악기로 넉 줄 내지 5줄을 가지고 있으며 지판과 이 줄하고 합니다. 플랫이죠. 서양말로 플랫입니다. 이 주가 있습니다. 발음이 분명해서 카랑카랑한 음빛깔을 자랑하죠. 그래서 독주는 물론 합주에서도 주선율을 연주해서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반도의 비파 유물로는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이 대표적입니다. 국보 제106호죠.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의 전체 높이는 43cm, 세로 26.7cm, 가로 17cm입니다. 그중 비파 주악상은 크기는 불과 4, 5cm고 갖고 있는 악기는 더욱 작아서 2cm 정도가 될까 말까 합니다. 윤곽은 선명하고 인물과 몸집, 팔다리 등의 비례가 또 악기의 비례가 사실적이고 정교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목구비, 수족, 옷자락, 악기 등에 모두 마모돼서 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조상은 무릎 위에 악기를 얹어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연주하는데 악기를 옆으로 비드스음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의 비파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일러스터로 이 도형과 같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비파가 대칭형이라는 좌우 대칭형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 전사 그림으로는 일견 목 부분이 곧아서 직경 비파에 가깝지만 악기의 목 부분이나 연주자의 팔과 손의 경계가 분명치가 않아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파의 목의 기울기나 길이도 측정할 수 없고 직경, 곡경의 형태도 역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의 도상에서 오른쪽에 잡고 있는 이것이 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목으로 연주할 때 내리치면 이 울림통이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모라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덧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 대모에 대해서 악학교에 보면은 직경비파에는 대모가 있지만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3존 비상의 비파는 이게 작아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비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 비파의 모양과 줄의 수가 비파의 그 특징을 결정합니다. 곡경비파, 직경비파, 그리고 남음비파, 유금, 납서비파, 노강비파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중에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고 연주되었던 비파는 이 직경 오현비파입니다. 오현은 이 줄감개의 수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당학이 들어오면서 사현 곡경 비파가 생겨나고 조선시대 이후에 당학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에도 두루 널리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악기는 특히 조선 초기에 유행했으며 세조 임금까지 아침마다 조회가 끝나면 비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성종 때에는 서민과 천민까지도 비파를 배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궁중에서 궁중음악을 위해서 악공을 뽑을 때 음악 공부의 필수 악기로 비파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곡경비파는 직경비파보다 배가 불룩하고 넋줄에 굽은 목을 지녔습니다. 또 악학급음의 곡경비파에 대모가 없고 직경비파에만 있다고 합니다. 반면 향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경비파는 손톱 모양을 가조로 연주할 수도 있지만 검은 것처럼 짧은 그 궤를 쥐고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받쳐주는 대모가 필요하죠. 그리고 당악을 연주하던 곡경비파는 발목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 발목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또 붉은색을 띤 상아나 바닥거북의 그 껍질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악이라는 것은 매우 느리고 장중한 것이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음악적 감성으로는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모든 계층의 백성이 비파를 연주했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사대부들은 그들이 즐겨하던 검은고와 비파의 연주법이 비슷해서 더욱더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풍속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오늘에 전해주는 이 김홍도의 그림에도 이 악기가 나옵니다. 그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포의 풍류도에는 종이로 창을 낸 흑벽집에서 삼배옷을 입고 시가를 읊으련다 하는 화제와 함께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생황이라는 악기까지 놓여 있어서 당대 선비들의 일상에서 음악을 애호하던 그런 일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비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음악학 이종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